자, 몇 년 만에 원소리냐? 원 재밌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재밌어, 원. 자, 안 되겠다. 원 3번에 나눠서 하자. 우리 3번 수업하자. 대신에 오늘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 있잖아. 다 기억하고 와야 돼. 3번에 나눌 거니까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 다 빼고 그냥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 얘기하고 끝낼 거야. 알겠지? 네. 믿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제발 꼭 다 기억하고 와야 돼.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단 우리는 원이라는 도형의 정의를 알아야 돼.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의 정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이 원의 정의가 언제 중요해지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잖아. 기하? 그러면 벡터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벡터를 사용해서 원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원의 정의가 곧 그대로 수식어로 바뀌어. 그래서 그 당시가 됐을 때만 원에 대한 정의가 만약에 매우 중요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냥 원의 중심이 있는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돼.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그라미라고만 하면 되지 굳이 원의 중심이 있는 동그라미라고 했지? 원의 중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 정도로만 기억해도 좋아. 하지만 원의 중심 있는 동그라미라고 써놓으면 집 와서 욕할 거잖아.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고. 그래서 정의는 적어줄게. 뭐냐면 임의의 한 점이라고 불러. 임의의 한 점. 이 임의의 한 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바로 뭐냐면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즉 해석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가 되겠지. 같은 거리라고 얘기를 해.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부릅니다. 좀 더 좋은 말로 순화를 해본다면 점의 모임 정도가 되겠네요.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점의 집합 정도로 표현해도 되겠고. 확인됐습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같은 거리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알파벳 소문자 R을 써서 표현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원의 중심도 알파벳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로 표현해볼까? 대문자 5로 표현할 거예요. 0 아니다. 대문자 5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게 바로 원입니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봐. 좌표 평면을 만들고 원의 중심을 이제 우리는 임의의 한 점을 찍어야 되겠지? 어디다 찍을까?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 그래, 원점에다 찍자.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 0,0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거리 반지름 R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지? 그 거리를 얼마로 잡을 거냐면 요만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 여기 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의 점이 있어야 되겠지? 점의 좌표 얼마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서거 알아? 그렇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여기를 x, y라고 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R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점이 여기 하나겠니? 아니지?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이 x, y라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동점이 되는 거지? 움직이는 점. 확인돼요? 그럼 그 움직이는 점들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생긴 흔적이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흔적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취가 되기 때문에 점의 자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이 관계를 지금부터 말로 설명해 볼 건데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0,0에서부터 임의의 점 x, y 이 수많은 점들까지의 거리가 r만 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설명한다면 여기는 5겠지? 맞아요? 즉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면 되는 거야?
R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기본적인 원에 대한 성질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걸 이제부터 우리는 식으로 써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루트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이게 R이겠구나. 이해됐나? 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루트가 나오면 식을 쓰기가 귀찮겠지. 양변을 제곱하자고.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x를 제곱했고 y도 제곱해서 더했더니 r을 제곱한 것과 같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바로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뭐가 시작이 되냐?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기본형부터 출발입니다. 확인됐나요? 아이고 졸려. 야. 왜 그래? 다시 시작됐다. 이 병신 같은 전염병. 한 명이 웃으면 같이 웃는. 자, 기본형. 그래서 기본형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중심이 0,0에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 자체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로 쓰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거냐면 x-0의 완전 제곱 더하기 y-0의 완전 제곱이 r제곱과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는요? 원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이 원에는 무조건 뭐가 보일 거냐? 원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중심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의 좌표가 0,0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거리라고 부르는 반지름이라는 녀석도 존재를 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 보다 R이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잖아? 그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그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R을 가지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중심 0,0에서 R이라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점의 자체가 바로 이렇게 생긴 하얀색 식이었고 얘를 간단하게 만들면 위에 게 되는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은 생각보다 다른 것들에 비해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게 이 세 가지 특징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기본형 이걸로 끝이야. 되게 단순하지? 2차 함수 때 막 이런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아? 그지? 아닌가? 기분 탓이냐? 맞잖아. 4-5개씩 내려가던 그냥 딱 3개로 줄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3개만 반드시 외워놓고 문장을 읽었을 때 이 3개를 무조건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까지 한 내용 정리하자. 원이 뭐라고? 이미 됐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원의 중심이 있는 동그라미. 네. 확인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을 밝히는 방법,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 가지게 될 거고 중심은 0,0, 반지름의 길이는 r. 확인됐습니까? 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라.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평행이동 적용할 거야. 평행이동.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볼까? p만큼.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볼까? 그래, q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어? 응? 표준형이 만들어지겠지. 야, 수업을 지금 1년을 넘게 지속하고 있는데 기본형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표준형 되는 걸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기억을 못할까? 저는 1년 안 다녔어요.
어쨌든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한다며. 자, 그러면 이 표준형 첫 번째 관계식 바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면 돼? x 마이너스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의 완전 제곱이 그냥 r제곱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p, q가 되겠지. 0,0도 같이 이동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평행이동을 적용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반지름은 여전히 그냥 똑같이 r.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형 요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 기본형이랑 표준형이 뭐 별반 차이 있냐? 굳이 이걸 6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형 딱 외워놓고 평행이동 적용하면 표준형 돼. 평행이동만 적용하면 되잖아 그냥 다. 확인됩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이해되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표준형에서는 외워야 될 게 이거 말고 딴 거거든. 딴 거거든. 네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접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접한다. 접한다 무슨 뜻이니?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표준형, 결국에는 평행이동을 해서 표준형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여기 생긴 이 원, 그리다만 좌치로 표현한 이게 이렇게 생긴 하나의 원의 형태를 띠게 됐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하나의 원이 됐어. 그럼 이 원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평행이동을 할 거야. 확인돼요? 그럼 막 이동을 하다 보면 어디에 접하겠니?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은 그냥 저 새끼 한번 떠들어 봐라. 내가 한번 봐주마 하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떠들어 봐라? 떠들어 봐라? 야, X축하고 Y축 있잖아. 얘가 움직이다 보면 X축에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Y축에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접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X축, Y축 같은 축이라고 부르거든? 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첫 번째 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평행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평행이동을 막 해서 어떻게 됐냐면 원이 여기 와서 붙었어.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맞니?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래, 접점. 아이, 똑똑해. 접점. 확인돼? 자, 다시 물어보자. 여기 분명히 원의 중심이 존재하겠지? 맞아? 원의 중심에서 내가 접점까지를 이렇게 선으로 이어버리잖아? 그럼 이거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을 우리 뭐라고 불러? 그렇지. 아이, 똑똑하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그려지면 분명히 여기 보이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P, Q겠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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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처럼 X축에 접하잖아? 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원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야. 확인됐니? 그럼 이 원의 특징,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꼭지점에 Y좌표인 Q 있지? Q가 누구랑 똑같다고?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확인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놓잖아? 이거 틀린 말이다. 왜일까? 만약에 원이 이렇게 접하면 여기가 똑같이 P, Q잖아. 근데 반지름은 이렇게잖아. 맞지? Q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그치? 반지름이 음수일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린 뭐야?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x축에 접한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똑같겠구나. 확인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식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 아니다. 관계식의 모양을 하지 말자. 그냥 이것만 기억해놔라. 확인되니?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 썼어. P, Q라는 점 대신에 P, R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X축에 접하면 P, R이 돼도 되겠지? 이런 모양이라면 P, R이라고 써도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관계식화시키면 X-P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원래대로라면은 Y-Q로 써야 되지. 근데 Y 플러스 마이너스 Q의 Q 대신에 R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라는 형태로 써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확인돼요? 상황에 따라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R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R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관계식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난 이걸로 기억하는 걸 좀 더 추천. 여러분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해지면 나중엔 여기까지 가게 되겠지.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확인됐니? 이해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이동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동을 막 하다 보면 어디에 접하겠어? 그래, Y축도 봐야지.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형태도 등장하겠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원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의 좌표가 여기 P, Q로 있거든? 맞니? 반지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중심에서 Y축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고 이게 반지름 R과 똑같겠지? 그럼 이번엔 누구랑 똑같겠어? 정확하게 말하면 P의 절대값이 되겠지. 원이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P의 절대값이 누구랑 같아? R과 똑같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이번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다시 Y 마이너스 Q의 완전 제곱이 R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확인돼요? 믿어도 돼? 네. 자, 그럼 세 번째.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어떤 원이 또 만들어지겠니? 그렇지. X랑 Y축의 모두에 접하는 원. 확인됩니까? 그럼 좌표 평면을 그려놨을 때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그러면 원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P, Q야. 맞죠? 이때 P의 절대값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Q의 절대값이랑 R까지 다 같아져야 되겠지? 확인돼? 야, 뻥치지 마. 어디서 모르겠어? 왜 이건지? X축에 접하면 얘랑 얘랑 같지? Y축에 접하면 얘랑 얘랑 같지? 그럼 X, Y축 모두에 접하면 다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잖아. 아니에요. 아니지 바뀌냐? 저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도 안다고. 네. 확인됐어? 맥락 없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내용이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근데 이 원은 X축과 Y축 모두와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원의 중심이 2, 4분면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 원의 중심이 2, 4분면에 있대. 그럼 2, 4분면이면 여기잖아. 중심의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는 양수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써야 될까?
반지름이 4짜리 원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4, 여기도 4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4,4라고 쓰게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인 원을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성질들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적어주면서 얘기를 했던 거야.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도 바뀐다? 이 원은 X축에 접할 거거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7을 지나야 돼요. 아니다. 마이너스 4,5를 지나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X축에 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이 마이너스 4,5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어야 돼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원인지 이해가 되냐? 반지름의 길이 얼마일까? X축에 접할 거야. 오겠지. 왜 오겠어? 뭐야? 마이너스라서. 아니지. 응. 다시. 아니야. 이거 이럴 때 이렇게만 얘기하면 헷갈리잖아. 뭐지 싶잖아. 그려. 말로 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4,5면 대충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 점 지나야 되지. 여기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래.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원들이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2,7이야. 중심이 2,7이고 마이너스 4,5라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 아니면 중심의 좌표가 2,7인데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우리 바로 알아? 아까 전에 얘기했지. Y축에 접하면 X좌표,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모르겠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X좌표 반지름이.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원방 만들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4,-5라는 점을 지나야 된대. 이렇게 지나는 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땐 축에 대한 얘기가 없지. 중심의 좌표 알잖아. 바로 표준형 만들어버리는 거야.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y-7의 완전제곱이 r제곱. 얘가 4,-5를 지나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거 통해서 그냥 r값.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원방 찾아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한다라는 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를 써먹을 일은 없겠지. 근데 말로 하다 보면 뭔가 헷갈리지. 그래서 원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뭐겠어? 중심 필요하겠지? 반지름 필요하지?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동그라미 모양인 건 누구나 알잖아.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들을 반드시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놔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는 이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원래 하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세 가지 그림 다 그렸지? 여기서 여기 보는 요 선 있지? 지금 우리는 그림상 X축이잖아. 근데 이걸 상황에 따라서 보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지? 이런 선 우리 뭐라고 부르지? 접선.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이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둘 다 접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접선이라는 녀석이 또 궁금해지지 않냐? 궁금해져야 되는데? 이 접선이. 궁금해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이 접선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확인됩니까? 보여 안 보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단어는 있어 없어? 직선 있네요.
67조.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는 거지. 즉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위치관계까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얘기들을 원래 여기서 묶어서 같이 해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 하자. 오늘은 이렇게 접선이라는 게 있다. 다음 시간을 위한 힌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자. 확인됐습니까? 자,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숙제도 안 하는 게 저 이씨.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갈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 일반형이라고 우리 항상 불렀었지?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일반형 어떻게 생긴 거였어, 우리? 표준형을 뭐 했어? 전개해서 만든 거잖아. 그럼 얘 전개하면 식 어떻게 되겠냐? 겁나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 시킬 거야. 어떻게 단순화 시킬 거냐면 일단 x제곱, y제곱 나오는 건 확실해. 쭉 전개하면 x의 개수가 있겠지. 1차의 개수. 치환해서 그냥 ax. 마찬가지로 y의 개수 치환해서 by. 그 다음 상수항 다 한꺼번에 묶어서 c. 이렇게 쓰게 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확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마찬가지로 2차 함수랑 똑같아. 요거를 이 식의 형태로 바꿀 줄만 알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연습해. 확인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 수학원에서 했던 거. 이것만 딱 없으면 수학원에서 했던 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되는 거지? 그거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하라고. 확인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기 해서 쭉 따라가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 일반형에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막 해서 식을 바꿔서 이런 표준형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확인되지? 그럼 바꾸다 보면 여기 있는 C 상수를 통해서 R제곱이라는 값을 끌어내겠지. 맞지? 이때 이 R제곱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치? 만약에 이걸 딱 바꿔,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y-3의 완전제곱은 -5 이렇게 나와버렸어. 제대로 바꾼 건 맞잖아. 근데 r제곱이라는 자리에 -5가 들어가 버렸지.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한 게 -5래. 말이 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지. 다시 말하면 그 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r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오게 돼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확인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원의 방정식에, 즉 원의 이게 원의 아이씨 맨날 다 센 노래인 것 같아. 원의 생성 뭐가 그렇게 웃겨? 조건이라고 불러. 원의 생성 조건. 원이 생성될 조건. 원이 만들어질 조건. 뭐라고? 원이 생성된 조건. 만들어질 조건. 생성이라고 하면 또 이해 못할 거잖아. 할 거야? 응. 그러면 생성이 될 조건. 무슨 뜻이야? 생성. 만들어져. 좋아. 똑똑하다. 좋아. 현명해. 그래서 그 생성되는 조건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일반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봐. 어차피 기본형이랑 표준형이랑 그놈이거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형에서 내가 이 관계식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어. 누굴 알면 돼? 중심과 반지름만 어떻게든 찾아내면 되지. 맞니? 중심과 반지름만 찾아내면 되지. 근데 내가 이 일반형의 관계식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표준형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전개하면 돼. 그지? 그게 아니라면 A, B, C라는 세 개의 값을 다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봐. 내가 표준형을 완성하려면 최소 몇 개의 식이 필요하겠니? 문자가 지금 PQR 3개잖아. 그래서 3개의 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3개가 아니라 2개만 있으면 돼. 왜? P, Q가 한 점이잖아. 한 점을 대입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R, 반지름에 대한 힌트. 그래서 최소 2개의 식만 있으면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일반형은 어때? A, B, C라는 문자가 3개지.
그러니까 대입해야 될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무조건 최소 3개가 필요해. 확인돼? 그럼 그 3개를 대입해서 결국엔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방정식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겨. 3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푸는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원에서 배워야 되거든? 교과서 빠졌어. 안 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맞추려면 풀어야지. 어떻게든 풀어내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 문제 보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아유, 시끄럽다. 똥마려. 뭐냐?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야. 웃어? 너 좀 지루한 게 좀 사라졌지? 또 요런 하나에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미쳤나봐, 저렇게 똥마렵대 하면서. 자, 61쪽입니다. 뭐가 웃겨? 아직 애기들이구나. 자, 똥 얘기 좋아하는 애기들. 자, 61쪽. 61쪽에 나와 있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자, 필수 6번 같이 보면서 따라가자. 자, 0,0이라는 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1이라는 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4라는 점 나와 있고 총 3개의 점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세 점 중에 원의 중심 있어, 없어? 있어? 어디? 문제에 원의 중심이라고 나왔어? 아무것도 없잖아.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점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 그러면 지금처럼 원 위의 점 3개가 주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표준형에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x, y에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p에 관한 2차식, q에 관한 2차식, r제곱까지 나와버려.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 3개를 연립한다? 2차식을 3개 연립한다? 할 수 있어. 개빡세서 문제지. 그지? 근데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x랑 y에 대입할 거잖아. a, b, c에 관한 1차식 3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2차식 만들어서 풀래? 1차식 만들어 풀래? 1차식 쪽이 압도적으로 편하겠지?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적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게 될 거냐? 대입을 해서 풀어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확인됩니까? 그럼 일단 대입해보자. 첫 번째 0,0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C가 0. 확인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누구 대입해야 돼? 5,1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 플러스 1 플러스 5A 플러스 B가 0이라고 써버려도 돼. C가 0인 걸 알았으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6,-4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요? 36 플러스 16 플러스 6A 마이너스 4B가 0. 그럼 이번 문제는 C가 0인 걸 내가 애초에 찾아버렸기 때문에 얘네 둘 연립해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A, B 값을 바로 찾아서. 맞습니까?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 목적은 뭐였어? 저 0의 3개의 식을 연립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6-2번 문제로 다시 한번 대체를 해볼 거야. 6-2번은 0,0을 대입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얘도 똑같긴 하다. 젠장. 문제 만들지 뭐 그러면. 어차피 해줘야 될 거. 왜? 안 배우면 니네 못 풀어. 알면서 자꾸 지랄이야. 드실래?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표준형, 일반형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생각을 하자. 자, 첫 번째 1,1 대입할 거야. 빠르게 산수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2가 0 되겠죠? 자, 두 번째 5,4 대입합니다. 그럼 5a 플러스 4b 플러스 c 플러스 41은 0. 이걸 내가 해야 되겠어? 빨리빨리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세 번째 누구 대입할 거야? 3,6
그럼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45요.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확인됐습니까? 네. 이 세 개를 연립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거든. 연립방정식에서 연립을 하는 목적이 뭐니? 왜 연립을 한다고 생각하냐 너네? 2학년 1학기 때 했던 연립방정식에서. 야,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미지수가 쟤 빼고는 니들은 다 알아야 돼. 내가 니네 처음에 설명할 때 다 했어. 연립 왜 하냐고. 수상할 때. 뭐라고? 미지수 구하기요.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네. 미지수가 여러 개잖아. 네. 그 연립이라는 걸 통해서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내가 알고 있는 그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미지수가 한 개짜리로 바꾸기만 하면 미지수 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립이라는 행위 자체는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한 행위라 그랬잖아. 그래서 연립이라는 단어를 미지수 소거랑 같은 뜻으로 그냥 기억해버려 그랬잖아.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미지수 소거를 생각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너도 있었다고 이 새끼야. 뭘 없어. 저 새끼 맨날 없다 저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생각해. 무조건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 미지수 소거시키기 위한 행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지금 봐. A, B, C가 보이지? 나 지금부터 이거 두 개 연립할 거야. 누구 소거시킬까? C 맞아. 쉬운 거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I 플러스 3B 39가 0 되는 거지. 그럼 자 다시 얘네 둘 연립해볼까?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둘 연립하면 이번에 누구 소거시킬 거야? C C. 왜? 쉬우니까. 아니 위에서 C를 했기 때문에. 아, 첫 번째 내가 쉬운 거 소거 하나 시켰지? 그러면 다음번 연립 아무거나 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위에랑 같은 문자를 소거시켜야 돼. 확인돼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C가 아니라 B를 소거시켜버리면 A, C에 가는 식이 나와버리지? 난 위에서 A, B 찾았는데 그럼 뭐야? 결국 미지수를 줄어들지 않았잖아. 그냥 위에서 C를 줄였으니까 밑에서도 C를 줄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 두 개 연립할 필요 있나? 1번, 3번 하면 안 되냐? 상관없어. 해가특수한 연립방식을 때 했잖아. 식 3개 나오면 A, B, C 났을 때 A, B 해도 되고 B, C 해도 되고 A, C 해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똑같은 얘기야. 그럼 얘랑 연립해봐.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5B 플러스 43은 0.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얘네 둘 다시 연립해서 A, B 값 찾는 거야. 이게 미지수 3개짜리 푸는 방법이야. 확인돼요? 그럼 예를 들어봐. 미지수가 4개짜리였어. 어떻게 하면 돼? 연립을 해서 미지수 3개짜리 식을 3개를 만드는 거지. 다시 얘를 재연립해서 미지수 2개짜리 식을 2개로 줄이는 거야. 확인돼요? 네.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도 그냥 풀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 돼. 연립을 한다? 미지수 없앨 거야. 소거시킬 거야. 그래서 미지수 개수를 줄일 거야.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풀이는 따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 확인됩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딱 여러분들 책에 어디까지냐면 요게 딱 61쪽까지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자, 실제로 우리 문제들 하나씩 보면서 확인 좀 해보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53쪽 봐. 오늘은 문제 최대한 안 풀 거야. 니들 보고 풀라고 할 거야. 필수 예제 1번 봐. 중심이 0점이고 점 마이너스 3,4를 지난데 일단 중심이 0점이가 아니까 우리는 원해. 기본형의 관계식 그냥 써놓고 마이너스 3,4 대입해서 R값 찾은 다음에 원방 완성하면 되겠지? 굳이 해볼 필요 있어?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지? 자, 그럼 그 밑에 2점을 지난다라고 했지? 자,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을래? 지름의 양끝점. 두 번째 문제의 지름의 양끝점. 보입니까? 이 말에 별표를 하나 쳐놔.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말에.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보게 될 말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자주 놓치고 하는 말이야. 자,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생각해봐. 원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딱 그려놨을 때 지름의 양끝점이면 여기 내가 점이 하나 A가 있잖아? 그럼 B라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 선이 무조건 지름이 될 것이고 지름의 끄트머리에 있는 게 B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지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떻게 되니?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는 현이야. 즉, 이 선 위에는 무조건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때 원의 중심에서 A까지 B까지 가는 거리가 어때? 같아지게 되지.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선분 AB에
중점이 바로 뭐랑 똑같으냐? 원의 중심과 같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우리는 체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지름이 양끝점이 나왔다?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라고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따로 적어 놓든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내가 중심의 좌표는 알아냈어, 지금. 맞지? 그럼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겠지? 우리 뭐만 하면 돼? 반지름만 찾으면 되지? 그럼 그 반지름을 찾기 위해, R값을 찾기 위해 A랑 B 둘 중에 한 점을 대입할까? 하수야. 그거는. 왜 하수야? 반지름의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이 뭔데? 중심에서 아무 한 점까지나 가는 거리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버리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A가 됐건 B가 됐건 길이 구해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따로 찾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겠죠? 자, 뒤로 하나 넘겨. 자, 필수이지 이번에 이건 내가 따로 얘기 안 한 거거든? 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겠니? A, 0.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냥 관계식 만들어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건 여러분들이 해. 그냥 중심이 어느 축에 있다라는 건. 자, 그러면 이제 56쪽과 57쪽에 이어서 이제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중심의 좌표만 반지름과 연결해서 잘 생각하면 되겠지? 자, 봐. 여기 보면은 원의 중심 뭐라고 나온 거야? 첫 번째 문제. 5,-3이지? 그럼 원의 중심이 5,-3인데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는 얘기지? 즉 중심이 5,-3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3인 원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관계식 만드는 거는 계속 연습해봐야 돼. 자, 그럼 그 옆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굳이 할 필요 없겠지? 아닐걸? 이거 해야 될걸?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에 별표 하나 쳐. 이거 너네 실제로 문제 풀기 시작하잖아? 이거 니네 못 풀어. 자, 봐봐. 점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라고 얘기했지? 갑작스레 두 원이 나와버렸어. 밑에 있는 해설을 안 보고 그냥 푼다고 생각해봐. 중심의 접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원 위에 있는 이미 한 점만 나왔지?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지? 그러면 원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 원인지 머릿속으로 파악돼야 한대. 안 돼.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그려볼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1,2라는 점이 어디 있어? 1사분면 어딘가에 있겠지? 이 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되겠어? 이 원을 이렇게 크게 돌면서 접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원 두 개를 니네가 그려낼 수 있느냐? 안 중요해. 안 물어봐. 결국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내가 원을 만약에 딱 보고서 1,2 지나는 원? 노란색 원이야 라고 딱 하나 그려놨지? 그럼 바로 여기서 시작이야.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1사분면에 있으니까 R, R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인 원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바로 이거 가지고 표준형 만들면 돼. 그러면 X-R에 완전 제곱 플러스 Y-R에 완전 제곱이 뭐가 돼? R제곱 되지. 얘가 누굴 지나? 1,2 지나잖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충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몇 차씩 나와? 대충 그냥 눈으로 봤을 때 2차씩 나오지? 그럼 2차씩이니까 R값 몇 개 나오겠어? 2개. 원 2개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2개를 니네가 다 그릴 필요가 없어. 하나 요거 노란 거 딱 요거는 바로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건 보는 순간 하잖아. 생각 안 나잖아. 요거만 보면 돼. 원이 하나가 아니야. 일단 관계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 우리 숙련도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식으로 바꿔 푼다. 이거 먼저 연습을 해. 그리고 이게 충분히 숙련이 되면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직접 해석을 시작할 거니까.
그걸 언제? 다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까지는 무조건 그림을 이용해서 식으로 바꿔 푼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저 마무리 하자. 이거 쭉 풀면은 R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이거? 2R에 4R이니까 6R 플러스 5가 0 되겠구만. 다 정리하면. 그럼 결국 R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야? 1 아니면 5. 그럼 원의 방정식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1의 완전 제곱이 뭐가 된다? 1. 다시 x-5의 완전 제곱 플러스 y-1의 완전 y-5의 완전 제곱이 5의 제곱 25.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다. 이해되셨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디로 볼 거냐? 일반형에 대한 얘기 60쪽 볼 겁니다. 자, 일반형이 저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저거 뭐 하란 얘기야? 중심의 좌표가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궁금해. 뭐 해라? 표준형으로 바꾸란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반복 연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충분히 시간 들여서 연습해봐라. 알겠니? 자, 근데 필수 예제 5번의 두 번째 거 거기다가 별표 하나 쳐놔. 별표를 치고 밑줄 하나 칠 건데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 중간쯤에 보면 도형이 원일 때라고 써져 있지? 거기다 밑줄. 이게 뭐냐면 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생성 조건 물어보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적어놔. 요 내용 적어놔. 도형이 원일 때에다 밑줄 친 거 밑에다가 요 내용 그냥 적어놔.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가면 문제가 악랄하고 사악하게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K값의 범위를 찾아 그랬잖아. 근데 K값의 범위를 찾았을 때 이 원의 생성 조건에 대한 범위를 연립해서 연립부등식을 풀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범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정답이랑 전혀 다른 범위가 나와버리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어. 풀다가 보면. 그러니까 요거 절대 까먹지 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필수 5번의 두 번째야. 두 번째 보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0이다라고 되겠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한번 연습해보자. 자, 일단 x제곱에 kx 가지고 식 하나 만들면 되겠지? 괄호 묶기 하는 거야. 이렇게. 확인되니? 자, 그 다음 더하기. 다시 이제 등장하는 게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 나왔으니까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또 묶어서 만들고 뒤쪽에 플러스 5는 0. 그냥 여기까지만 써놓자고.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부터 플러스 1 추가, 마이너스 1 추가하면 되지? 자, 여기 누구 추가할 거야? 가운데 있는 항의 절반의 제곱이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는 거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k지?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불필요한 애들 있지? 불필요한 애들. 얘까지 불필요한 애들. 전부 다 반대로 이항해버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 앞에 쪽에서 x 플러스 2분의 k의 완전 제곱이야. 그 다음 더하기 y-1의 완전 제곱이야. 이게 4분의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릴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값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게 r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확인돼요? 표준형의 형태에서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저 풀면 k의 제곱이 16보다 커지게 되겠지? 요거 이항하면 4 곱할 거니까.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에이, 솔직히 이거 마지막 거 이해돼? 천재인데? 돼? 진짜? 야, 그럼 이제 우리 2차 부등식 수업 안 해도 되겠는데? 이 범위를 보고 이걸 생각하는 게 가능해? 아니, 모르겠다. 일단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거 범위 보면 잘 모르겠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 뭐냐면 지금 식 이렇게 나왔지? 이걸로 풀지 말고 k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도 되는 거잖아. 이걸로 풀어. 그러니까 택신이랑 서구랑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놓지. 요거 가지고 함수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가능하겠지? 어떻게 그려져? 2차 함수 그래프. 꼭지점 어딨어? 여기를 K축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꼭지점 0, 마이너스 16. 맞아요, 아니에요? 아저씨, 꼭지점. 야, 꼭지점. 맞아? 아이, 모르면서 아는 척은 이 개 콧구멍 같은 인간들. K-0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0, 마이너스 16. 얘가 P고 얘가 Q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반대쪽에 0 보이지? 0을 그려 이렇게. 0 여기잖아.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노랑이랑 주황색이랑 누가 더 커야 돼? 부등호 이렇게 되잖아. 노랑이 더 커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요 점 무슨 뜻이야? 노랑과 주황이 같아지는 점이지. 그럼 여기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눠. 확인돼요? 그러면 왼쪽 봐. 노랑이 커, 주황이 커. 노랑이 위에 있어, 주황이 위에 있어. 이 두 개. 노랑이 위지. 그럼 위에 있다는 얘기가 큰 거잖아. 다시 가운데 봐. 주황과 노랑. 누가 위에 있어? 주황. 그러니까 주황이 더 큰 거. 여기 바깥쪽은 노랑이 더 위에 있지. 노랑이 더 큰 거. 우리는 뭐야? 노랑이 더 큰 범위 찾으라 그랬지. 어디야? 요 같아지는 점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점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그럼 같아지는 점은 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K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4가 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또는 4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 확인돼요? 이거 2차 부등식에서 할 건데 이거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지금부터 이거는 그리면서 확인해 봐도 돼.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럼 계속 질문해. 알겠죠? 네. 이번에도 못 익히면 머리에서 다 뽑아버린다. 네. 그렇냐?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연습해와. 네. 아저씨 관리해. 자,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요 원의 생성 조건 잘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필수예제 6번에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지? 이거 뭐하라 그랬어? 연립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는 딱 정리를 할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나 다음 시간에 뒤로 진도 쭉 나가서 연습 문제가 2개가 낄 거거든? 아마 느낌상 그럴 것 같아. 숙제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다. 미리 나 좀 해놔야겠다 싶잖아?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체크해 줄게. 1번, 2번, 3번 64쪽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점점 특징이화 되고 있는 느낌. 까지만 풀면 돼. 14까지요? 네, 여기까지 이제 풀 수 있어. 이거 꼭 해야 하는 거 아니죠? 14, 15, 16 빼고 다시 실력에서 17, 18, 2개까지는 지금 배운 거 갖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로 내가 더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봐. 실력에서 17이랑 14가 나오잖아요. 네, 17이랑 18까지는 니네가 할 수 있어.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더 해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미리 풀어놓으시면 다음번 숙제가 좀 줄어들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5분을 쉴 거야.
9분은 쉴 거야.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네. 하자. 왜요? 오늘 하자. 다음번에 지호 빠지면 그날 쉬자. 왜안돼? 머리 자르러 가야 나도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나도 잘라야. 그럼 우리 다 같이 5시 반에 머리 자르러 나가자. 자, 쉬었다 봅시다. 진짜예요? 오늘 쉬었다.